시민사회의 이해. 1. 근대 이전의 국가. 근대 이전까지는 현대와 같은 국가 형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경, 국민, 주권의 개념이 매우 희미하거나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 국경이 아닌 세력관. 현대 국가는 명확한 국경을 가지지만 근대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는 범위, 프런티어가 중요했습니다. 변방으로 갈수록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두 나라의 영향력이 겹치는 모호한 지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지인 알자스 지방 어떤 마을은 법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신하에 속했지만 세금은 프랑스 국왕에게 내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근 주교에게 하는 사례가 17세기 중반까지 이어졌습니다. 2. 국민이 아닌 신민, subject. 현대 국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 citizen으로 구성됩니다. 현대 시민은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법 앞에서 동등하며 국가 권력 형성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는 특정 통치자에게 종속된 존재들, 즉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어느 마을 사람 혹은 누구의 농노 혹은 가톨릭 신자라는 정체성이 훨씬 강했습니다. 3. 권력의 분산인지 집중인지. 현대 국가는 세금 징수, 치안, 법 집행을 중앙정부가 독점합니다. 반면 근대 이전에는 권력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왕이라도 지방 영주의 영지에 간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금도 영주가 걷고 군대도 영주가 거느렸죠. 교황의 권위에 왕이 굴복할 정도로 교회의 권력도 엄청났습니다. 국가가 약했다기보다는 오늘날과 같은 통합된 행정국가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4. 국가와 통치자의 일치. 전근대 국가에서 왕의 재산과 국가가 거의 동일시되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왕조, 다이나스티였으며 전쟁이나 결혼을 통해 영토를 사고 팔거나 상속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와 달리 통합된 국가 개념이 없던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 역시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2. 시민사회의 역사적 과정. 근대사회는 과학기술, 산업화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류 역사의 전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큰 틀에서 이 시기에 형성된 기본 제도와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학자들의 고민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와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전근대시대, 고대 중세, 국가와 시민사회의 미분화. 근대 이전에는 왕이나 영주가 정치와 경제, 사생활을 모두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적인 정치와 사적인 생활의 구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구분할 필요 역시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 고대의 정치적 공동체, 폴리스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종교, 윤리, 경제,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 즉 오이코스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완성된 인간적 삶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적 자유 영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세 봉건제. 국가는 왕이나 영주의 사유물과 같았습니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경제활동, 가족관계, 신안까지 통제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신분적이고 인격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허가, 상속, 직업 선택까지 영주의 승인이나 교회의 교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신분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당시를 신분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로 얽혀 있었고 개인의 사적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대적 전환기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영역이 분리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2. 근대적 전환, 분리의 계기. 17, 18세기. 근대 시민사회의 기틀은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과 사회계약론의 확산,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긴 두 차례의 결정적 혁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통합된 지배구조가 상업, 과학, 개인적 신념의 확산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1. 사상적 배경, 사회계약론. 근대에 들어 왕권 신수설에 정면 도전하는 사회계약론이 등장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온 것이니 백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사회계약론은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 신, 왕, 백성의 수직적 통제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계약론은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개인들 간의 수평적 합의에 의해 국가를 형성하고 국왕은 개인들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권력이 신이 아닌 개인의 동의에서 나온다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시민이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됩니다. 자연 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상가마다 달랐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극단적 불안 상태로 보아 강한 국가를 정당화했고, 로크는 자연권이 존재하되 집행이 불안정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사유재산제의 등장으로 자연 상태가 타락했다고 보았습니다. 학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사회계약론은 대체로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며 시민사회는 국가와 별개의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2. 경제적 요인, 자본주의 산업혁명.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적 영역인 시장을 원했습니다. 3. 정치적 요인, 시민혁명. 17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 1688년, 미국 1776년, 프랑스 1789년에서 연이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3신분인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정치 권력의 독점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 역시 개인의 자유, 공공여론, 도덕 형성을 명분으로 시민사회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진 천부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천부인권 사상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중세의 공동체주의가 해제되고 개인주의가 등장합니다. 3. 시민사회의 등장, 이중구조의 확립, 19세기. 과거 공동체 질서 속에서 하나로 묶여있던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분리되면서 공적 영역, 국가와 사적 영역, 시민사회라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private으로 라틴어 프리바투스에서 유래하는데 뺏기다 또는 분리되다, 떼어놓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프리바레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프리바투스는 로마 공화국에서 관직을 은퇴하거나 포기한 시민이라는 뜻으로 공직자에서 개인적 사임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영주로부터 자유를 얻은 개인의 권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함께 출현했지만 시장뿐만 아니라 언론, 토론, 결사, 노덕적 규범 형성의 공간까지 포함합니다. 살롱, 신문, 학회,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예입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카페에 모여서 시국 관련 토론도 하고 신문을 돌려 읽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민사회였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간을 공론장이라고 부르며 사적 개인들이 공적 문제를 토론하는 시민사회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역사 전체보다는 특정 시기의 부르주아 공론장을 이상형으로 정리한 개념이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민사회는 국가가 허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가는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자율성을 가진 시민사회를 요구하고 있었고 당시 새로 떠오르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3. 국가와 시민사회의 주요 기능. 국가는 법 집행과 국방을 담당하는 공공 영역으로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어 서로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협력적으로 수행합니다.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며 법질서 유지와 안보를 담당하면서 시민사회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시민사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여론 형성, 문화적 소통을 하면서 국가 권력을 감시, 견제하여 독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시민사회는
상호 협력적인 역할 분담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지속적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인 갈등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립입니다. 18,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를 재산권만 보호하는 야경국가, 머물게 하려 했지만 자본주의의 폐단이 나타나자 국가는 복지와 규제를 명분으로 시민의 경제활동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산업혁명기 영국의 노동시간 규제나 아동노동금지법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국가 개입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시민의 삶을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는지에 관한 갈등입니다. 제러미 벤담의 파놉티콘이나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에는 테러 방지나 방역을 위해 국가가 시민의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논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과 관련된 논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세 번째, 시민 불복종 운동 등 시민의 양심과 저항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법이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시민사회의 정의관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 불복종이나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법의 엄격한 집행을 주장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법이 불이함으로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맞섭니다. 시민사회는 정의를, 국가는 질서를 대표하며 어느 쪽도 완전히 포기될 수 없다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4. 이론적 논의. 국가와 시민사회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견해가 대립합니다. 자유주의, 로크 등 시민사회가 국가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계약을 통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헤겔은 자신의 저서 법철학에서 최초로 시민사회를 국가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는 시민사회를 욕망의 체계이자 가족과 국가 사이의 중간지대라고 하면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외부 권력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분열된 이해관계를 매개하는 윤리적 공동체라고 봅니다. 개인들이 자기 이익만 좇다 보면 혼란이 오므로 이를 윤리적으로 통합하고 완성하는 최고의 단계가 국가라는 거죠. 마르크스. 시민사회는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장이며 국가는 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위한 집행위원회,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을 자본주의적 착취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보는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시민사회를 굳이 국가와 분리된 자유의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람시는 지배계급의 권력이 군대나 경찰 같은 국가의 강제력, 펄리티컬 소사이어티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헤게모니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상식의 탈을 쓰고 유포되는 거대한 보루로 본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 변혁은 국가 권력의 탈출하는 기동전에 앞서 교육, 언론, 예술 등 시민사회 곳곳에 구축된 지배계급의 사상적 진지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진지전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5. 현대의 시민사회. 19세기 말 이후부터 분리된 두 영역이 다시 복잡하게 엮이기 시작합니다. 복지국가의 등장,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사회, 경제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시민운동의 활성화, 20세기 후반 시민단체들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국가 운영의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협치로의 이행,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나 환경 문제를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국가는 이들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는 단순히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서 이론적 실천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본으로부터의 자율성. 현대의 새로운 과제는 거대 자본, 즉 시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과거 거대한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제한될 것인가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사적 공간 내에서 거대한 자본이 시민사회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면 시민사회란 국가의 대립물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권력 공간입니다. 근대 이후 정치의 핵심 문제는 국가냐 시민사회냐가 아니라 이 둘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있습니다.